Dream high.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요즘, 혹시 19살보다 고3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실로 향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나요? 고3이라는 타이틀은 풀어진 날씨에 미친 듯이 떠나고 싶게 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 크게 좌절하게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금,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시만이라도 같이 편해져 보면 어떨까요? 혼자 불안해하기보단 누군가에게 충분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오늘, 여기는 청춘 PDI고요. 저는 MC hin우입니다.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신 수험생분들을 위해 청춘 PDI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쿠키 1화 입시편, 내가 바로 K 고3이었다 편인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고초려에서 대학간 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의 정식 파이터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학종 수시러 다다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앞서 그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바로 9월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수능 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만큼 우리 청춘이들에게도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구모는 어땠는지 기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정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결과나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했는데요. 이제 같은 반에 정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가 거의 학교에서 보는 마지막 큰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분위기를 경험해보겠다 하고 이제 급식을 안 먹고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집에서 싸웠어요, 도시락을? 네, 엄마가 사주셔가지고. 결과는 근데 제 인생에서 본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못 봐가지고 아, 진지하게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못 봐가지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기린님과 좀 반대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반수할 때 구모를 진짜 잘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그날 공부를 접고 친구들이랑 이제 곱창에 소맥을 마셨는데 네,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그랬다면 반수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그 기린님보다는 우디님하고 가까운 편인데, 그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은 망한다, 구잘 수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딱 그 케이스였어요. 저도 1년 동안 본 시험 중에 수능이 제일 못 봤었고 9월 모의고사가 제일 잘 봤는데, 저는 기숙학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기숙학원에서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데 수학 시간에 종이 안 울려서 친구들끼리 그냥 자 시작 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수능 보기 전 마지막 시험인데 굉장히 화나고 속상했겠어요. 근데 저는 수시러여서 그때 당시가 아마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덜 하고 그냥 학원에서 정리해주는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구모 때 사탐이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해서 한 3, 4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수능 때는 거의 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혹시 뭐 하셨나요? 저는 사문이랑 생윤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생윤은 그냥 버렸고요. 저는 사문이 정말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과목이어가지고 그거를 다 맞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문 생연했었는데. 저도. 진짜요? 네. 저는 한지세지. 지리네요. 욕심 있으시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파란만장한 9월 모의고사를 다들 경험을 하셨네요.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보는 이 시점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수능 보기 한 2개월 전, 한 달 전, 이때가 제일 힘들고 멘탈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서 기숙학원에 있었는데도 부모님이 계속 데리러 오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날 전화실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자 1년 중에 힘들었던 시기는 다들 언제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그때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 준비를 하면서 물론 1년간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던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전 연습 위주로 주로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맨날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매일매일요? 네, 매일매일. 우와. 근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한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잡생각이 엄청 떠올라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뭐 하고 놀지, 막 재수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시도 수시도 확실히 한 9월 이때쯤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수시라니까 수시 6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랑 현실이랑 타협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막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하향을 넣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은 아 그래도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다 넣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맞아요. 수시를 넣으면 약간 자기가 붙은 거의 맞아요. 네. 합격적이고. 그런 느낌이죠. 저는 현역 때 수능을 망해가지고 수능 직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파이팅이 넘쳤는데 막상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우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진짜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한숨만 쉬면서 다니셨어요? 한 달 뒤에 논술이 붙었거든요. 아,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좋습니다. 다들 험난하셨네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온 우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보내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K-고3 입시 토크에 빠질 수 없는 코너인 고3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밸런스 게임은 먼저 패널분마다 각자 입시 경험이 다른데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전형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전형으로 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디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편입을 준비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편입을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국어에 좀 약했는데 편입 시험에는 국어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고3 때로 근데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처럼 이제 똑같이 정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시 준비하면서 좋았던 게 인강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강이 재밌어요? 인강 재밌죠. 얼마나 그 1타 강사분들의 이제 썰도 들으면서 썰이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죠. 그게? 네, 그거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기린님은요? 저도 똑같은 전형으로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정시로였는데요. 솔직히 제가 공부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 근데 수시는 보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챙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생기부도 열심히 네. 챙기고. 근데 저는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가도 정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지만 다시 돌아가도 수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수능같이 한 번에 결정되는 시험에 진짜 강하지 않고 엄청 덜덜덜덜 떠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중3 때 학교를 정하잖아요. 그때부터 수시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서 고등학교도 수시하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정했던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맞아요. 빠르다. 빠르네요.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근데 다들 돌아가도 같은 전형 하시네요. 저도 이제 기린님처럼 정시로 간 케이스인데 저는 무조건 기숙학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가 우리 다시 하면 수시로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내신을 열심히 챙기는 수시로가 될 겁니다. 이게 고3, 3월이 되면은 갑자기 정시 파이터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맞아요. 자기 내신을 보고 어디 대학을 가냐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막 울더니 자기는 갑자기 정시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고3 내신도 못 따는 판국에 어떻게 정시로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수시로 가셔라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전형 얘기 말고 학교냐 학과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건지 기린님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이게 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 원하는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대랑 고대 둘 다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짜증난다. 아니, 고대를 진학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연대에 더 가고 싶었어요, 원래. 그래요? 연대가 집도 가깝고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멋있죠. 근데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연대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 이제 IT 관련 업종인 학과가 정말 말 그대로 떡상을 했거든요. 아, 개발자. 네. 네. 근데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는 문과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 계열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저희 과는 문과 수능 성적을 가지고 예, 뽑는 그런 전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였어요. 고대 컴공 진짜 높았죠. 진짜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저도 근데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도 많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점점 안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간판보다 대학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학과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교가 좀 불만이면 저처럼 나중에 편입으로 바꾸시기를 추천합니다. 편입이 진짜 정시 수시보다 훨씬 더 쉽고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편입을 제일 추천하시나요? 네, 편입이 개꿀입니다. 그래요? 네, 편입이 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편입을. 그러니까 경쟁률 엄청 높다는 네.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수시 정시가 훨씬 높죠.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학교냐 학과냐 고르면은 사실 저도 뭔가 학과나 진로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타입이라 원래는 그냥 무조건 학과보다는 학교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까 원하는 학과 따라간 친구들 보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들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 조언을 하자면 이과면은 학과를 선택하고 문과면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다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희누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대학에 입학하면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은 과에서 적응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들 그 학과에 원해서 온 경우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지망하던 학과에서 조금 다른 학과를 갈까 2학년 때 방향을 조금 틀었는데 그 학과가 진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다시 1학년 때 지망하던 학과로 생기부를 틀었습니다. 근데 수시는 약간 그 학과를 계속 따라가는 게 조금 중요해서 수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빌드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2학년 때 방향을 튼 인기 많은 학과 뭔지 물어봐도 돼요? 여기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갈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다른 학과에서 미디어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죠. 일단 학교를 조금 높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문과의 꽃이죠, 미디어.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벌써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데요. 이 주제 역시 수험생들이 엄청 고민하는 주제인데 입시하면서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다님부터 한번 말해봅시다. 저는 일단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다닌 학교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이랑 여고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연애할 환경이 안 됐고 제 친구가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적이 좀 떨어졌었어요. 주변 사례가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연애도 어쨌든 시간을 내야 돼서 하는 거니까 뭔가 성적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죠? 왜냐면 제가 사실 고3 3월달 시작할 때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와, 고3 시작하세요? 네네네. 아찔하네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재수 안 하고 고대에 갔거든요. 짜증난다. 그래서 뭐 연애를 굳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뭐 해도 충분히 공부에 지장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서로 공부하느라 힘들 때 위로도 많이 해주고 힘도 되어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연애하면서 입시 성공했다는 사례는 진짜 주변에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기린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그냥 갈 친구들은 연애를 해도 가고 못 갈 애들은 연애를 안 해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근데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애를 하진 않았지만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연애한다고 공부 시간이 좀 뺏기더라도 집중만 잘 하면은 또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요. 맞아요. 그 순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공 시간 막 17시간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허수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이제 입시 전형이 저희가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편입까지 다양해서 그런지 밸런스 게임도 좀 다양한 답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어서 우리의 수험생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청춘이들은 입시 때 이 정도까지 해봤다. 혹은 다시 돌아간다면 아, 이거는 좀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아, 이건 좀 안 했어야 했는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3 때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아랍어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알아봐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수업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때 포기를 했었습니다. 대신 뭘 할까 이제 하다가 아랍어가 눈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막상 처음에 공부 시작했는데 놀림 받을까봐 친구들한테 얘기 못하고 모의고사를 볼 성적이 될 때까지는 숨겼어요. 그래서 몰래 공부하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고서 이제 좀 실력이 올라오고 학교에서 아랍어 책을 딱 펼쳤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냐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 시원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러고 결국 수능에서 아랍어 1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수능에서 제일 자신 있게 풀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국영수보다도요? 와. 근데 하지만 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아랍어 공부 말고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기부 채우려고 소논문 같은 걸 썼었어요. 아, 소논문 진짜 많이 썼죠. 이제 공식적으로 소논문이 폐지가 되었는데 소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전 이제 실제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어렵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한 줄, 두 줄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건데 너무 이제 수시로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그 시간에 성적을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성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잠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고3 때 가장 제가 입시를 실패했던 요인이 바로 잠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봤냐면 고3 때 독서실이 이제 아침 8시에 여는데 8시에 딱 가서 그냥 오후 2시까지 잔 적이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6시간을 잤네요? 엎드려서요? 네, 엎드려서. 제가 엎드려서 진짜 잘 자거든요. 온몸이 저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담요를 깔고 자죠. 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맨날 자고 독서실에도 자고 그래서 고3 내내 잤는데 그래서 재수 생활할 때는 아, 나 진짜 안 자야지. 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딱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한 3주가 지났는데 제가 점심 먹고 또 자고 있고 저녁 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확 무서워져서 아, 내가 진짜 재수까지 하는데 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엎드려서 쪽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왜냐면 이게 쪽잠을 자면은 그게 습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 근데 너무 졸리잖아요. 그쵸. 이제 수험 생활 때는. 그래서 이게 기숙학원은 남녀 대화가 금지예요.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데 2층이 남자 스탠딩 책상이고 1층이 여자 스탠딩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하고 수업 들을 때 빼고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수업 들을 때 빼고는 한 90%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탠딩 책상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공부할 때 항상 밤 11시에 꼭 잠을 잤거든요. 고3이요? 네, 빨리 고3 잤네요. 때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시간만 늦게 잤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곤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잠을 좀 줄여보고 싶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11시에 자서 보통 7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8시간 네, 많이 잤어요? 잤어요. 많이 잠 편이죠. 아, 잠이 진짜 많으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공부법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학원은 수학이랑 국어 이렇게 2개만 다녔는데 그것도 대형 학원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걸 배우진 않고 그냥 문제 받아와서 풀고 그랬던 것 같고 공부는 오히려 인강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게 정말 시험장 가서 긴장도 안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관련 공부법을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정시러들한테 제일 안 중요한 과목이 영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신경도 잘 안 썼는데 그래서 뭔가 공부를 좀 시간 투자해서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해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 점심 먹고 나면은 점심 시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간 동안만 영어를 풀었어요. 그래서 별로 시간 투자를 안 하긴 했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풀고 또 일요일은 모의고사 하나 보고 하니까 좀 영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걸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사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최고죠. 근데 자기랑 맞는 학원이랑 선생님을 빨리 파악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인강은 고3 때 거의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탐을 그리고 특히 인강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성 마임에게 임정한 선생님 유명하시죠. 네, 사회문화 커리를 그 당시에 하나 빼고 그대로 다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끝까지요? 네네. 근데 저는 심지어 그 수능 직전에는 너무 불안해서 그 대치까지 가가지고 모의고사도 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딱 시간도 재고 그 학원에서 보면은 진짜 수능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설이란 사설은 다 모아서 그것도 다 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사탐 인강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임정환 선생님 포함해서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때 약간 인강 중독이어가지고 프리패스가 다 있었어요. 아니 그 프리패스가 다 있다고요? 다 끊어놨었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플렉스 3개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사문 3개, 사문 3명, 생윤 3명. 그 허수 아닌가요? 허수였죠. 허수. 네, 뭐 다다님의 조언에 덧붙여서 저는 숙제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강이든 사교육이든 좀 숙제를 해야지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같이 강의를 백날 첫날 봐도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숙제를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찔리네요. 숙제 안 하시나요? 저는 고3 때는 정말 안 했어요. 1년에 3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학원에 월수금 수학학원이었는데 월화수목금토 갔거든요. 숙제를 안 해서. 좀 찔리네요. 근데 진짜 숙제하기가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하는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덧 수능이 2개월 남짓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수능을 한 번씩 혹은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이니까 패널 여러분들의 수능 당일 어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기린님은 어떠셨어요? 수능 당일 썰은 아닌데 저 수능 볼 때 바로 전날에 이제 큰 지진이 났어요. 맞아요. 아 이때가 그때인가요? 네. 뉴스로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애들한테 막 연락 오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책들도 이제 마무리니까 거의 다 버렸는데 그렇죠. 갑자기 막 일주일 연기된다고 하니까 멘붕이 왔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도 거의 손에 안 잡히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수능을 보러 갔죠. 맞아요. 그 지진 난 게 바로 이때였구나. 네. 저도 이때 세상이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수험생이었던 분들은 당황하셨을지 좀 걱정이 됐네요. 저는 수능 당일에 도시락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죠? 이제 저희가 기숙학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 똑같은 도시락을 들고 가거든요. 근데 도시락 이제 점심시간에 딱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밥하고 국이 보온병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열심히 열었는데도 안 열려서 오죽하면은 같은 고사장에 있는 같은 기숙학원 친구인데 말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얼굴은 아는 그 친구한테 막 혹시 너 이거 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부탁도 했는데 그 친구도 못 열더라고요. 그 친구 힘이 되게 셌는데 그래서 제가 밥하고 국을 들고 그 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저를 도와줄 어른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점심 드시러 가시는 선생님 분들과 마주쳐서 당시 그 학교의 체육부장 선생님이 그거를 막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해주시더니 밥을 겨우 열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었는데 차마 거기에 대고 저 국도 안 열려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은 결국 그날 못 먹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도 안 열어져서 결국 깼습니다. 그 국통은. 그래서 국을 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우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첫 수능 때 마실 거를 4개를 챙겨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걱정이 좀 많이 돼서 그냥 물, 뭐 따뜻한 물, 뭐 이온 음료, 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정도를 물만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갔던 무거우셨겠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간식도 뭐 초콜릿, 뭐 사탕, 껌 같은 거 막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막 그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오히려 더 시험 보는데 더 긴장되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서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능을 볼 때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뭐 커피랑 물만 준비를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일이 수능 전날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미신이지만 생일날에 미역국도 안 먹고 혹시 모를까봐 탈이 날까 케이크도 안 먹고 수능을 봤었어요. 너무 슬프다. 미끄러질까봐 미역국 안 먹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때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니까 5일 정도는 점심은 수능이랑 진짜 비슷하게 먹고 저녁은 절대 탈이 안 날 것 같은 순한 음식들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끝난 저녁에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생일 파티 하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골라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6개 수시 중에서 최저가 있는 게 2개였는데 하나는 슬프게도 이미 1차에서 탈락을 했어가지고 한 곳에서만 수능을 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을 보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저는. 최저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수능장 앞에 가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엄마랑 이제 안고 딱 고사장에 들어가는데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나죠, 진짜 이때.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약간 울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올 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수능 본 기억은 다 있고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완전 홀가분하셨나요? 네, 완전 홀가분했어요. 잘 보셨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착잡했는데. 근데 잘 보진 않았고 수시니까 약간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좋네요.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다들. 이렇게 1년 동안 써온 이야기의 결말까지 다 마치고 맞이한 20대의 1월 1일은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성인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뭔가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하는 흥미로운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졸업 전까지는 부모님이 외박하는 거를 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졸업하고 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진짜 졸업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12월에 친구들이랑 바로 일본으로 놀러 갔었는데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논술 합격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정말 최고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네요.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같이 가셨구나. 네네네. 저는 성인이 되면 세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새벽에 PC방 가는 거. 그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수능 끝나고 이제 PC방 가면 이제 미자들은 10시가 되면 나가야 됐잖아요. 미성년자? 네. 네네네. 근데 성인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1일에 딱 친구들이랑 만나서 있다가 공공시 딱 되자마자 술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술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해장하셨나요? 해장하고 또 먹고. 속 풀리고 또 먹고 속 풀리고 또 먹고. 해장술. 좋네요. 저도 사실 PC방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그 10시 이후에 PC방에 있는 그 새벽 감성이 있잖아요. 맞죠.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이 됐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술집도 안 열고 이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검사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죠? 코인 노래방도 새벽까지 있는 게 뭔가 로망이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남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지만 저 때는 그게 없었어서 몰래 친구들하고 조용히 모여서 이제 편의점에서 소주를 그때 편의점 오픈런으로 다들 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아저씨가 막 기분 좋게 뭐 20살 됐어? 이러면서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디님이 수능 직후에 가장 슬프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저 포함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모두 수능을 한 번씩 더 봤어요. 그래서 3명 다 입시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1월 1일에 그 재수를 다짐하면서 새해를 보냈거든요. 왜 새해 첫 곡 이래서 막 돈 들어오는 노래 듣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희는 스카이 대학의 그
응원가를 아. 들으면서 그 새해 첫 곡을 그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대학의 응원가는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슬펐겠는데 진짜 뭔가 돌아보면은 그때는 뭔가 다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1월 1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1월 1일은 조금 우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19살 12월 31일 날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껌껌한 방에서 그냥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새해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저는 원래 시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7살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진짜 아기 때부터 쓰셨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꼭 시력 교정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벗고 싶다 이런 게 약간 저만의 로망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입시도 다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가장 빨리 되는 날이 12월 31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1월 중순은 돼야지 자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1월 1일 날 깜깜한 방에서 지냈던 그런 조금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냈다는 게 너무 귀엽고 웃기네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듣는데 귀엽기도 하고 좀 풋풋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긴장 속에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100%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참 잔인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주변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 선생님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면은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부디 즐기는 인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혹시 본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저처럼 살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다다님은요?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잘 풀려서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입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시를 넣을 때 하양 대학을 입학하면 저는 안 다니고 재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쓰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더 낮췄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적은 조금 낮을지는 몰라도 제 생기부가 조금 특이하고 남들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자기 생기부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꼭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될 것 같으면 소신 있게 행동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고3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이 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눈 감았다 뜨면 수능을 보고 또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입시가 모두 끝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이 날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힘들어도 좀만 참고 노력합시다. 화이팅! 좋네요. 편지인 줄. 좋은 말이네요. 아주 사랑꾼 기린님답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제 기숙학원에 갇혀 있으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연민이 진짜 심해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보통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 자신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은 2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고 지치겠지만 대학 가면은 참 재밌는 일 많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를 겪는 것도 오늘 하루를 겪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을 겪는 것도 다 처음이다. 처음이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연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조유미 작가의 에세이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의 한 구절인데요. 지금 이 순간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일 텐데도 잘해주었고 멈추고 싶은 순간까지도 남은 에너지를 끌어모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3이라는 말 뒤에 19살, 찬란하게 빛날 20대의 문턱에 서 있기도 하면서 누구보다 빛나는 10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청춘을 저희 청춘 PD아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회 없는 과정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을 내년을 위하여, 자랑스러울 자신을 위하여 지금까지 MC hin우, 우디, 기린 다다였습니다. 안녕.
흐릿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